태풍 등으로 해마다 물난리를 겪고 있는 마산 월용동과 해운동에 배수 펌프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창녕에서 최대 규모 가야토기 가마터가 발굴됐습니다. 가야시대 가마의 구조와 토기 생산 방법까지 알 수 있는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 속 나노산업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밀양시는 이번 행사에서 입주 기업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수능 시험을 일주일여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 당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올해 가을 태풍 미탁 때 일부 침수 지역 도로 맨홀에서 물이 거꾸로 솟구치기도 했었죠. 해마다 물난리를 겪는 마산 해운동과 월용동 이야기입니다. 이 일대에 배수 펌프장 2곳이 공사 중인데요. 내년 태풍 때는 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송국회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태풍철만 되면 마산 해운동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올해 미탁 때도 어김없이 하수구에서 물이 거꾸로 솟았습니다. 높은 지대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합쳐지면서 해운동 일대는 순식간에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건물 지하 상가들은 쏟아져 내리는 흙탕물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었죠, 그냥. 물 혹시나 넘칠까 막기도 하고요. 다른 상가들 보면 배수 펌프 가지고 지하 잠긴 곳을 빼기도 했고요. 해안가에 있는 옆 동네 월영동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조 시기까지 겹쳐 달리던 승용차는 도로 위에서 꼼짝달싹도 못했습니다. 월영동은 올 한 해 경남에서 가장 많은 침수 피해가 접수됐던 곳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이 2곳은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침수 위험지구 가 등급 지역이었습니다. 내년엔 좀 나아질까? 네, 이곳에 펌프 3대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 배수 펌프장 하나만으로도 분당 460톤의 물을 바다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건너편에도 펌프 8대가 들어서는 배수 펌프장 한 곳이 더 건설 중입니다. 15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이 시설들은 분당 2,100여 톤의 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고지대 물이 저지대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고지 배수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해가지고 바다로 바로 바이패스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배수 펌프장 2곳에 들어간 사업비는 모두 450억여 원입니다. 창원시는 내년 8월 안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펌프장이 제 역할을 하려면 도시 쓰레기 등 이물질이 우수 관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이 필수여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가야의 유물, 유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고분, 그러니까 옛 무덤과 무덤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이번에 무덤이 아닌 가야시대 가마터가 발굴됐습니다. 특히 창녕에서 발굴된 가마터는 지금까지 발굴된 가마터 중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또 거의 완전한 상태로 확인돼 가야시대 가마의 구조뿐만 아니라 가야토기의 생산 방법까지 알 수 있는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녕 퇴천리 인근 야산의 가야 유적 발굴 현장입니다. 동굴로 보일 만한 거대한 구덩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곳곳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은 물론 가야인들의 손길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4, 5세기 당시 가야인들이 토기를 굽던 가마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토기 가마터는 길이 15m, 깊이 2.3m로 지금까지 발견된 가마터 중 가장 큰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토기 가마를 C자로 둘러싼 구덩이는 일반 가마터 인근의 모습과는 달리 흙을 캐는 토취장과 폐기장은 물론 배수로의 기능을 겸한 특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두께 1.3m의 가마 천정부에는 10여 차례 보수한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가마 천정부가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건 발굴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같이 청룡부가 양호하면서 두텁게 조사된 애는 저희 현재까지 조사된 애로서는 처음 발굴된 조사된 애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고대 가야지의 토기가마터를 구조 복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고학적 성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반경 4km 안에서 발견된 대규모 토기가마터는 모두 6곳. 인근 하천을 따라 그 주변에 집중된 양상으로 당시 전문 공인들이 일정한 구역 내에 토기 생산 집단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창녕군은 6일 발굴지에서 학술 자문회의를 열고 일반인들에게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마무리가 된 대로 그 문화재 자문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갖다 종합해서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이 가마터도 그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형 고분군에만 집중돼 있던 가야사 복원 사업. 하지만 이번 토기 가마터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보다 입체적인 가야사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경남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 핵심, 바로 최근 착공한 밀양 나노 국가산단입니다. 자, 이제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는지가 중요한데요. 먼저 밀양을 알리는 게 우선이겠죠. 밀양시와 경남도 주최로 7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나노피아 산업전을 통해 밀양 홍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 78.5도, 드라이 아이스 위에 얇은 천을 올렸을 뿐인데 전혀 차갑지 않습니다. 300도 고온 위도 마찬가지, 약간 따뜻한 정도입니다. 영하 200도에서 최고 1300도까지 견디는 나노 기능성 섬유입니다.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방충망에서 전자파를 막는 필름, 커튼에도 나노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나노 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학술대회로만 열렸던 나노 컨퍼런스는 올해 처음으로 수출 상담이 가능한 기업 참여형 전시회로 확대됐습니다. 유관기관 12곳을 비롯해 국내외 47개 나노 관련 업체가 참여합니다. United States company, they are the most higher technology that we can find all over the world in nanotechnology. So I think that only here we can find very specific material like we are looking for, and I think it's perfect. 나노국가산단 착공 이후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밀양시는 이번 행사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의 분양 상황은 40%, 남은 부지들의 조기 분양을 목표로 밀양 홍보가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입주해 있는 기업도 있고 또 외부에서 우리 나노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한테 홍보의 계기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훨씬 좀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남도와 밀양시는 단순 산단 조성을 넘어 산학, 연관, 사자가 함께하는 나노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제와 교육을 이끄는 나노산업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만든 인프라들이 여러 가지 컨텐츠, 우리 앞으로 더 커나갈 우리 기업들이 잘 융합이 돼서 경남하면은 우선 나노산업부터 떠올릴 수 있을 만큼. 경남도와 밀양시가 손을 잡고 육성하고 있는 나노산업. 경남의 미래 핵심 먹거리가 되기 위한 쟁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수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은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싶을 만큼 긴장될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능 당일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경남에서 103개 시험장에서 3만 2천여 명이 수능시험을 보게 됩니다. 수년간 준비해온 노력을 평가받는 날인 만큼 입시 전문가들은 무리한 학습보다 마무리를 조언합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 자기 리듬을 시험 당일에 맞추고
답안지 마킹까지 실전처럼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장이 많이 되겠지만 학생들 대부분 가지고 있는 6월, 9월 모평 오답노트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지금 이 시기에는 새로운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리하는 그런 기분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수능 부정행위로 0점 처리되는 날벼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 당일 휴대전화, 전자기기는 금지. 시계도 통신, 결제,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아날로그만 가능합니다. 시험 끝을 알리는 종이 울린 후에 답안지 작성도 부정입니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올해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문제지와 답안지별 색이 다른 점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시험지에는 1순위와 2순위를 기록해서 1시험지는 책상 위에 두고 2시험지는 펼친 상태에서 자기 문제지 보관함에 담겨두고 나머지 시험은 반으로 접어서 보관하도록 해서 꺼내는데 혼란을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답안지도 색상을 달리해서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부정행위로 무효 처리된 수험생만 41명. 수년간의 준비가 헛되지 않게 차분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남도가 내년도 예산 9조 4,748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남도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보다 1조 2,200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열리는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심의 의결돼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근 충남과 경북 등의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경남도가 차단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도는 주남저수지 등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9곳에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소하천과 주변 농가를 일제 소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겨울 이후 도는 2년간 AI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옥철 경남도 의원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선거 공보물에 전과 관련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7일 낮 12시 50분쯤 양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 아래쪽 운전석이 부서지면서 운전기사 47살 A씨가 운전석에 갇혔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 반 만에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구조됐으며 오른쪽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크레인이 철근 중량을 버티지 못해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7일 오전 8시 40분쯤 통영시 한산도 앞 바다에서 낚싯배와 해녀 선박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해녀 선박 선장실이 부서지고 배에 타고 있던 62살 A 선장과 해녀 1명이 다쳤지만 승선원 12명 모두 인근 어선과 통영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9명이 탄 낚싯배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을 인근 조선소로 예인했으며 선장 등 관계자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경남 건축문화제가 7일 개막했습니다. 이번 건축문화제는 시대, 공감이란 주제로 오는 10일까지 3.15 아트센터에서 열리며 3차원 건축 정보 모델 설계 작품과 경남 건축대전 당선작 등 다양한 전시로 꾸며집니다. 특히 VR을 활용한 가상현실 체험을 새롭게 선보이며
도민을 위한 특별 강연과 건축 상담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제9회 친환경 농업인 대회가 7일 함안 함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친환경 생태농업에 기여한 최우수 지자체로 고성군이, 우수 지자체로는 함안군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남 지역의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 홍보와 친환경 생태농업 발전을 위해 마련됐으며 친환경 농산물 전시와 화합 한마당 등이 펼쳐졌습니다. 창원시가 불필요한 시책 폐지를 통해 36억 원의 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8월부터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서별 자체 심사를 통해 22건의 시책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온누리 상품권 법인 할인과 직원 소통 캠프 운영 등 유사, 중복 지원 시책이 대폭 정리됐습니다. 고성군이 오는 12월부터 경남 최초로 읍장 주민 추천제를 실시합니다. 읍장 주민 추천제는 주민이 직접 지역을 위해 일할 공직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후보자가 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심사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읍장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선출 읍장은 임기 2년이 보장되고 예산 지원, 근무평가 우대, 인재 추천권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제14회 거제 섬꽃축제 32만 명이 찾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9일 동안 열린 축제에는 당초 목표인 24만 명보다 훨씬 많은 32만 명이 다녀갔으며 입장료 수익 2억 원과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로 6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편 거제시는 오는 20일까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섬꽃축제장을 무료 개방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상 입동인 금요일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거창과 의령 등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에도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걸로 보여서 따뜻한 겉옷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단풍 구경 다니기 좋겠습니다. 거제 동쪽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많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